수많은 사람의 골프 인생을 바꿔줄 골프 매거진 위너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혜연. 김재환입니다. 우리 바야흐로 정부의 홍수 시대잖아요. 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입문자부터 애호가, 아마추어, 프로 골퍼들까지 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정말 목말라 있거든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골라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런 정보 매체들 중에서도 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얻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정보들이 우리 골프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한 방송이 바로 저희 프로그램 골프 매거진 위너스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도 골프 애호가들이 필요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는 내외경제TV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가 더욱 즐거워지고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꿀팁들을 엄선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의 사심 방송이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 네. 시간 통해서 골프 아마추어 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섭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많은 시간과 넓은 장소 필요하지 않거든요. 차에서도 괜찮고 사무실에서도 괜찮고 안방에서 거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저희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제 나도 골프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골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오셔서 궁금증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골프 매거진 위너스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나 더? 여기 있게 하나 더? 보여드려요? 허다빈 프로의 명품 스윙 감상하실 텐데요. 오늘 어떤 샷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9번 아이언이랑 유틸리티 또 드라이버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유틸리티도 굉장히 본인이 자신 있는 샷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윙 감상해 주시죠. 9번 아이언이죠? 네. 자, 아이언 샷부터 한번 볼게요. 샷. 이야, 똑바로 정말. 첫 공이라. 연습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처음 네. 치신 거예요? 네. 연습 안 했죠. 그런데도 너무 잘 갔죠? 자, 와. 그냥 빨랫줄 넣듯이 가시네요. 오, 거리도 네, 9번 아이언인데 120 이상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이 핑 아이언의 슬로건, 핑 클럽 슬로건이 똑바로 멀리 똑바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광고 그쵸. 슬로건. 정말 그거대로 치고 계시는데 네. 9번 아이언 어떻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칠 수 있을까요?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윙을 할 때 손을 최대한 많이 안 쓰는 걸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탑 스윙을 들었을 때 보통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몸 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만 이렇게 내려와서 좀 헤드가 가파라지고 좀 궤도도 가파라지고 좀 찍혀 맞는 터치의 미스를 많이 해서 최대한 스윙을 할 때 손이 급해지지 않게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임팩트 구간이 좀 완만해져서 터치도 좋아지고 네, 좀 구질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손을 안 쓴다. 네. 스윙으로, 턴으로 네. 이제 힘을 전달해야지 손을 쓰는 순간 방향과 거리가 손실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빈스윙을 하는 거는 이제 탑스윙을 들어놓고 하체를 뭐 이쪽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뒤쪽으로 돌려주는 동작의 빈스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손에서 내려오는 힘이 어렴풋이도 안 느껴지게끔 그냥 네, 손은 정말 백스윙 탑 그 자리에 있는데 몸이 돌면서 저절로 내려와지는 느낌을 가지는 빈스윙을 많이 해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만 하고 거기서 그냥 턴으로 이렇게 탁 내려오는 네, 그런 빈스윙을 많이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하면서 저절로 팔이 떨어져야 방향이며 거리며 뭐 다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몸통 네. 회전에 의한 샷. 네, 좀 최대한 급하지 않게 내려오는 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거리와 캐리가 지금 딱딱딱 일정하세요. 네, 9번 아이언 이렇게 봤고요. 한 번 더 칠까요? 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유틸리티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님 샷 보시죠. 자. 유틸리티 지금 몇 번 유틸리죠? 4번 유틸리티. 4번 유틸로 거의 180 가까이 가시는 거 177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방향도 정말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사실 드라이버를 짧게 치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파5에서 부담이 없겠어요. 네, 좀 부담도 없는 편이고, 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클럽이기도 해요. 많이 남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잡혀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신 있는 클럽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긴 거리가 남았었을 때는 또 네. 긴 채를 쓰게 되는데 방향 조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온 그린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유틸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내는 법 알려주세요. 유틸리티는 따로 스윙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는 않고요. 이제 뒤에서 방향을 보고 에이밍을 하고 앞에 저는 점을 하나 찍어요. 거의 한 1m 앞쪽 정도에 공 바로 앞에 이렇게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다 헤드를 맞추고 그 헤드에 맞게 몸을 서는데 그게 틀어지게 되면 조금씩 틀어질수록 긴 채는 방향성을 좀 잃는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 앞에 점에 집중을 하고 그 점으로 스윙을 하면서 공이 그쪽으로 출발하는 느낌을 가지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연습할 때는 앞에 동전을 놓고 그쪽으로 출발시키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스틱 같은 거를 좀 멀리 꽂아놓고 그거를 그쪽으로 출발시키는 거를 연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 앞쪽에 네. 뭔가의 방향선을 하나 더 지시를 해놓는 거네요. 네,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너무 가야 할 게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좀 앞에서 방향을 서는 거죠. 좀 가까이 있는 아이언 샷은 어드레스를 섰을 때 좀 편하게 보이겠지만 긴 채는 좀 너무 잘 안 보이잖아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서 저는 앞에다가 점을 찍고 에이밍을 하는 편이에요. 목표물을 가까이 하나 더 설정을 해놔라. 네. 네, 그래서 그 방향대로 보내라. 그러면은 볼마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볼마커 같은 거를 이제 공 한 거의 2뼘 정도죠. 이 앞에다가 놓고 헤드를 마크에다가 맞추고 그 헤드에 맞게 몸을 서고 스윙을 하면서 마크 쪽으로 출발할 수 있게
네, 이게 느껴지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 그죠. 하다 보면 제 공이 날아가는 그 포물선도 그려지고 그 맞아요. 선이 그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향의 격차가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거리, 장거리 아주 정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네. 긴 채를 진짜 이렇게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면 진짜 그린에서 5m 내외로는 다 붙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또 원퍼, 퍼팅 너무 잘하시니까. 컨디션 타. 끝. 이글, 버디, 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드라이버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멀리, 멀리 똑바로. 자, 드라이버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유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가 더 길잖아요, 훨씬. 네. 네, 이런 긴 채를 정말 똑바로 잘 보내시네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 특히 남성분들 드라이버 이 우라라고 하죠, 흔히 쓰는 네. 말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이런 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랫줄 세울 수 있을까요? 보통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좀 가장 많은 미스가 오버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각자의 리듬이 있지만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 타이밍도 이를 뿐더러 좀 터치 같은 경우도 일정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할 때 드라이버는 특히 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탑스윙을 딱 어깨의 선까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깨의 선까지만 들자를 항상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엄청 확 들리기도 하고 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빠르게 들려서 많이 들리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어깨선이라고 정해두고 스윙을 하고 있어요. 어깨선까지만. 네. 한번 좀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빈 스윙으로. 네, 빈 아. 스윙으로. 네. 약간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에 손을 느끼는 건데 손이 어깨까지만 들리게, 제 느낌에는 이 정도인데 제 몸이 턴이 되면서 더 들리게 되거든요. 스윙을 찍어보면 보통 이렇게 일자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제 느낌에는 여기서 스윙을 멈춘다는 느낌이에요. 네. 거의 풀스윙을 안 하는 하프스윙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몸은 하프스윙을 넘어가 있죠. 네, 그죠? 제 느낌만 그럴 뿐이지 그죠? 스윙을 찍어보면 딱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다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괜히 풀스윙을 하려다가 오버스윙이 되는 거니까 네. 본인의 그 욕심의 한계를 조금 낮춰놔라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하프스윙 난 하고 있어 하지만 네, 이미 몸이 스윙은 여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오버스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프스윙만 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려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몸은 다 돌아가 있다. 네. 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 더 여유 있게 하나 더. 보여드려요? 좀 봅시다. 네.
페어웨이 안착률 100%겠는데, 이 정도면. 페어웨이 안착률 높은 편이에요. 오, 네. 진짜 높을 수밖에 없는 스윙 아주 잘 봤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언니라 불러도 되나요? 제가 한참 언니인데. 보내줄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눈앞에 지금 뭐 실력도 실력이시지만 와, 이 미모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어제까지였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경기 치르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릴게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하죠. 어제까지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죠.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셨는데 날씨도 정말 너무너무 더웠고 그죠? 코스도 블랙스톤 악몽 높은 거 알죠? 네, 너무 어려웠고요. 정말로 힘든 경기를 치르셨을 것 같은데 소감 어떠셔요? 이때까지 KB를 5번을 출전을 했는데 그 5번의 대회 중에 올해가 가장 어렵고 가장 코스 상태 이제 세팅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너무 하루가 길다, 막 너무 힘들다, 7월 달이 다시 온 것 같다, 막 선수들도 다 같이 투덜투덜대고. 사실 블랙스톤 CC가 워낙 평소에도 너무 어려운 곳이었는데 대회 세팅 자체가 이번에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다 날씨까지 참 청명한 가을이 아니라 갑자기 여름이 네. 되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힘겨운 대회를 치르시고 곧바로 또 다음 주에 대회를 치르시려면 이제 오는 주죠. 네. 체력 회복과 또 에너지 보충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우리 허다빈 프로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한약을 먹기도 하고 뭐 약은 일단 선수들 많이 먹을 거예요. 약도 많이 먹는데 저는 잠을 정말 많이 자요. 잠을 정말 많이 자면 또 회복도 빠른 편이에요. 몇 시간씩 주무시나 한 번은 푹 자면? 저는 뭐 몇 시간 정해두지 않고 자다가 깨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자고 네. 오. 그래도 잠을 잘 자서 하루가 그냥 잠. 네. 그렇죠. 먹고 자고 그쵸. 먹고 자고 네. 신생아처럼. 네. 알겠습니다. 신생아처럼 자는 것이 이제 네. 체력에 비축하시는 비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5시즌 동안 이 정규 투어 무대에서 시드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또 해마다 성적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제가 루키 때 올라와서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어요. 이런 프로 대회도 처음이고 이런 분위기도 처음이고 TV에서만 보던 언니들을 실제로 보는 게 되게 긴장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적응을 되게 못했었는데 이제 매해마다 똑같은 코스에서 시합을 하고 또 똑같은 언니들과 똑같이 다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적응을 하게 되고 코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마다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허다빈 프로의 이야기를 찾아보자면 사실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대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4일 내내. 근데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하셔가지고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선두권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리더보드도 없었고 코스 안에 이제 제가 나인턴 할 때 본 제 순위는 한 8등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드가 좀 간당간당한 위치여서 이번 주에 잘 쳐서 시드 유지만 하자라는 목표로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임했는데 딱 17번 홀에서 긴 버디 펫을 넣고 18번 홀에서도 긴 퍼펫을 넣고 스코어를 제출하러 갔는데 연장전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저는 안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긴장이 전혀 하나도 안 되고 빨리 연장전 나가서 쳐야겠다 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떨고 있냐? 네, 뭐 물론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되게 어릴 때부터 같이 연습했던 전예선 동생이 프로. 네, 네. 우승을 해서 또 기뻐해줬어요. 그때 이제 승리를 축하해 주실 때도 정말 찐 미소가 네. 보여서 저는 이렇게 긴장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근데 저는 안 느껴졌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니까 이게 내가 긴장을 한 건가? 라고 생각도 했고 허다빈 프로의 기록을 살펴보면 3부 투어인 점프 투어나 2부 투어인 드림 투어 경력 없이 바로 정규 투어에 데뷔를 해서 5시즌 때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것도 특별한 이력인데요. 데뷔 과정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18살 때 ADT 시합을 아마추어 신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랬었는데 그게 추천이 결국엔 안 돼서 그러면 KLPGA 선수권 대회라고 5위 안에 들면 세미 자격을 주는 네,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나가보자 하고 프로님이 권유를 하셨어가지고 정말 마음 비우고 나갔는데 제가 본선 둘째 날 8개 언더를 쳐서 공동 선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프로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잘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그래서 전반에 저희 팀에서 제가 가장 못 쳐서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또 뒷심을 발휘해서 준회원 자격을 4위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9살 때 제가 생일이 지나고 나갈 수 있는 대회가 프로 자격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정회원 테스트밖에 없어가지고 또 테스트를 나가서 또 4위로 정회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시드전을 나가서 48위로 시드를 땄어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루키해를 보내고 다시 시드전을 가서 다시 시드를 따고 그 해 때부터는 계속 시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뭔가 네. 대기만성역으로. 네, 맞아요. 정말 매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골프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프로 골프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을까요? 채를 정말 처음 잡은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취미로 아빠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정도 갈까 말까 할 정도로만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아빠가 저를 살짝 불러다가 공부 안 해도 되고 학원을 안 다녀도 되니까 골프 선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서 저를 엄청 설득하셨어요. 어머나. 네, 근데 저는 그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 말에 혹해서 선수를 시작했고 솔직히 선수를 시작하고서도 욕심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프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건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 TV에 이제 프로 언니들이 치는 걸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되고 싶고 그런 프로가 되고 싶었어요. 기록을 보니까요. 투어에서 하시는 동안 이 107개 대회에 출전하셔서 네. 7억 원이 넘는 상금 획득하셨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언니. 제가 한참 언니인데 다빈 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상금으로 한 일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매해마다 버디를 치면은 네, 기부를 할 수 있는 맞아요, 협회에서 맞아요. 네, 드림위드 버디가 음. 있는데 이제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매해마다 버디를 해서 적립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말에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래도 가장 마음 좋게 기분 좋게 썼던 아니 가장 하고 싶은 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선수들이 되게 다 많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정말 또 이렇게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현재까지 이 팬분들이 못 오시죠. 네. 갤러리가 없는 대회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조만간에 이 갤러리 입장이 허용이 되고 또 팬들과의 접촉이 허용이 된다면 어떤 팬 서비스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든 뭐든? 네, 뭐 사인도 뭐 해드릴 수 사인. 있고 뭐가 있을까요? 미소 한 방. 네. 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네, 안 해봤어요. 네. 그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20대 중반의 나이시고요. 투어 생활로 바쁘시기도 하지만 워낙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소개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소개팅 아니더라도 정말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실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제작진인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오. 소개팅도 많이 안 들어오고요. 네. 이거 이렇게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올 것 같은데요. 네, 남자친구. 전 어떤가요? 하면서. 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골프를 하시거나 이 골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 외에 또 네. 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공방 같은 곳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뭐 가죽 공방도 가보고 도자기 공방도 가봤는데 이제 다른 공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무 공방도 있고 뭐 베이킹 클래스 뭐 이런 데를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네,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자, 오늘 올해노프 인터뷰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라 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너무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네. 질문들도 조금 민감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 않은 질문들이었고, 정말요?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예쁘신 분 나오면 좀 이렇게 민감한 질문, 네. 개인적인 질문 드리니까 이해해 주실 수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이 허다빈 프로님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요 카메라 보면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허다빈 프로입니다. 첫 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허다빈 프로님의 이 그림 같은 스윙 잘 봤습니다. 역시 예쁘면 실력도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죠. 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네. 프로들의 우리 스윙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거울 앞에서 그렇게 연습해도 그런 스윙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또 멋진 스윙이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자, 그럼 프로님 혹시 골프의 90%는 멘탈과 10%는 기량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세계적인 프로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라는 그 프로 어. 골퍼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드라이버도 안 타고 퍼터도 안 타고 한데 1cm라도 심리적인 그런 기량의 차이에 따라서도 실수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 선수들의 그런 샷을 보면서 좀 반성도 하기도 하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부러움도 갖기도 하고. 네. 아, 내가 저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상상도 해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프로 선수들의 다양한 스윙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꿀팁까지 저희가 조목조목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국내외 한 주간 골프대회 소식은 물론 골프업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소식과 골프 관련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는 골프24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골프 대회 정보들을 누구보다 신속하게 전달해줄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포츠 W의 임재훈 편집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전 반갑습니다. 예. 네, 생동감 넘치는 그 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펼쳐진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종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지 프로가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김수지 프로는 지난달에 있었던 KG 이데일리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시즌 2승이자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수지 프로 같은 경우는 1, 2라운드하고 3라운드까지 무려 12타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3라운드까지 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꾸준히 잘 친 거죠. 근데 네. 이제 4라운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박민지 선수도 쫓아오고 이소미 선수 이런 그 경쟁자들이 상당히 그 맹렬하게 추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박빙의 승부에서 사실은 이제 그 리드를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김수지 프로는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 김수지 프로는 정규 투어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민지나 이소미 프로 등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다승자가 되는 셈인가요? 예, 그러니까 2번 우승 이상을 한 선수가 이제 다승자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박민지 프로 선수가 이제 6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벌써 상반기에만 6승을 거뒀고, 네. 그리고
시즌 개막전 우승자죠. 이소미 프로가 또 2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또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장하나 프로가 또 이제 시즌 2승을 거두면서 3명이 시즌 다승자 대열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수지 프로가 우승을 하면서 네 번째로 시즌 다승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수지 프로는 단숨에 상금 순위를 6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금 순위 이제 총 상금이 이제 6억을 돌파하면서 네. 시즌 상금 순위에서 이제 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와, 저는 또 상금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박민지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사상 최초로 이 시즌 상금이 14억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올 시즌 KLPGA 대세로 떠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올 하반기부터는 좀 흐름이 끊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데보하우스디 오픈 이후로는 우승 소식이 들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 가서 보면 사실 뭐 플레이에 뭐 거침도 없고 자신이 믿는 어떤 그런 코스로 정확하게 이제 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하반기에 우승이 없지만 준우승이 2번이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김수지 프로가 우승한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이제 박민지 프로가 이번에 이제 새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얘기가, 지난 대회 때 드라이버가 좀 흔들렸다. 드라이버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요걸 좀 교정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다. 그리고 사실 박민지 프로가 하반기에 뭐 시즌 6승을 거두고 뭐 엄청난 상금도 엄청나게 벌었지만 네. 또 컷탈락도 2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락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민지 프로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실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직전 대회에서 이제 우승 근접한 어떤 준우승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또 개막하는 대회에서는 아마도 이 김수지 프로와 네. 뜨거운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멘탈도 정말 실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이번 대회 핫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1년 5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박성현 프로가 황당한 실수로 실격당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 박성현 프로가 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LPG 미국 프로골프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국내 무대에 팬들에게 이제 선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주인공 아닌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박성현 프로가. 그렇죠. 스타이기도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3라운드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9홀을 돌고 이제 후반에 두 번째 홀이었습니다. 2번 홀에서 티샷을 했는데 이 티샷이 연못에 빠졌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이게 룰 같으면 직후방, 그러니까 그 공이 빠진 데서 직후방으로 가서 그렇죠. 이제 다시 네. 치게 돼 있는데, 네. 그 옆에 바로 이제 공을 떨어뜨려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드롭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서 자기 생각대로 가서 친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린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블 보기를 하고 3번 홀로 넘어갔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소 플레이,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벌타를 받게 돼 있고, 벌타를 받고. 예, 만약에 3번 홀에서 그대로 그냥 더블 보기 하고선 그냥 넘어가서 티샷을 했으면 그대로 실격이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운이 좋았던 게 현장에 이제 경기위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경기위원이 그 상황을 보고 네. 잘못됐다. 드롭존에서 드롭을 해서 여기서 시정을 해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 더블 보기하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벌타를 3개를 받고 또 이제 쳐가지고 쿼드로플 보기, 그러니까 네 타를 이제 오바를. 잃고 이제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블 보기보다 네 타가 더 많은 타수를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실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기사에 이제 행운의 조금 다행이라고. 전 제 기사에 이제 쿼드러플 보기, 행운의 쿼드러플 보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인공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예. 실격은 아니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행운인데, 그렇다면 이제 해저드 한 타와 우리가 오소 플레이 2타에서 그럼 벌타만 해도 총 3타가 된 세타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성현 프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4타를 잃고 넘어갔는데 그 박성현 프로가 이후에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어요. 와. 아. 그 홀에서 잃었던 네타를 다 잡아버렸네요. 다 잡아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벌타가 없었으면 네. 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그렇죠. 있었지만 아쉽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실격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현장에도 가서 보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박성현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이번 대회 주인공 아닌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 현장에 그 대회를 운영하는 대행사가 있어요. 그 대행사가 사실은 이제 박성현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그 대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 운영하는 스태프들이 기자들이 모여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그 경기 장면을 중계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회 첫날에 박성현 선수가 전반 9홀을 뭐 버디도 없고 보기도 없고 무조건 파로만 그냥 9홀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버디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현 선수가 버디 기회를 놓칠 때마다 기자들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옆에 대행사 직원들이 막 네. 비명을 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전반 9홀이 끝나고 10번 홀을 넘어갔을 때 박성현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박프로 우리 저 미디어 센터에 계시는 그 매니지먼트사 분들이 9번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씩 웃고는 후반을 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박성현 프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날 뭐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박성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어린 선수들한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국가대표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번에 황유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특히 황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박성현 선수하고 이제 한 조에서 경기를 펼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워낙 대선배고 또 스타기도 하고 영웅이기도 하니까 이 같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 동료 선수라는 걸 잊어버리고 약간 이 그 K-팝 스타 그 팝스타 보듯이 이렇게 우상하는 예,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으고 것처럼. 그런 네. 장면들을 연출을 해서 옆에 있던 기자들이 너무 귀엽다, 네. 재밌었다. 이런 나도 얘기를.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몸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가 그렇게 네. 예,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좀 봤는데 인주현 프로가 대회 둘째 날 3홀에서부터 6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는 기염을 토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 시즌 KLPGA 투어 시즌 최다 연속 버디 타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정확하십니다. 그가 그 올 시즌에 이 6홀 연속 버디가 네. 이 선수 이전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6월에 셀트리온 대회 때 안지현 선수가 한 번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그 하이원 대회에서 이제 황정민 선수가 이제 6홀 연속 버디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록은 2번 있어요. 그 고진영 선수가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선수가 하나 8홀 연속 버디가 이제 최고 기록인데 어쨌든 이 올 시즌에는 6홀 연속 버디가 기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인주현 선수가 3번 홀부터 이렇게 이제 8번 홀까지 네. 6홀 연속 버디를 잡아요. 저도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그 리더보드를 보고 있다가 네. 얼른 뛰어갔습니다. 아. 9번 홀로 뛰어갔는데 그러면 네. 이제 9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 7홀 연속 버디니까 신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기록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이제 보려고 갔는데 그때도 사실 버디 찬스를 잡았어요. 임주현 선수가. 근데 그때도 내리막 퍼팅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그린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를 조금 이제 위축되게 보다 보니까 이제 빗나가서 이제 7홀 연속 버디는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같은 조에서 그 경기를 펼친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홀 연속 버디 했다는 황정민 선수랑 네.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동반자들이 자기한테 6홀 연속 버디를 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혹시나 신경 쓸까 봐 네네네.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기록 세웠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신기록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거를 신경을 쓰고 했으면은 네. 6홀이 아니라 4홀에 끝날 수도 맞아요. 있고 하는데 긴장돼가지고. 그걸 긴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신기록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대회 소식과 선수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단우입니다. 이 골프장 시장의 회원권 시세가 이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퍼분들이 좋아하는 가을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서 이제 선선한 바람까지 불면서 골프를 치기 참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11월부터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골프장 회원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한몫을 하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골프장들의 회원권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88cc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요. 340만 원 오른 2억 2,4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88cc는 페어웨이 관리와 또 그린 관리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권 인기 골프장으로 꼽히면서 꾸준히 선호도가 있는 골프장이죠. 아시아드 CC입니다. 400만 원 오른 4억 8천만 원으로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이제 올해 유치된 LPGA 대회 주최로 시세는 앞으로도 강보합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 태광 CC는 160만 원 상승한 1억 4,200만 원을 기록했고요. 또 뉴서울 CC는 보합에 머물렀고 파메일스 CC 주주 회원권도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서울 CC입니다. 200만 원 하락한 2억 6,80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남서울 CC는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입니다. 네, 반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가야 CC 5대 회원권은 600만 원 상승하면서 1억 7,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원 CC 2패 회원권과 그리고 골드 CC 주주 회원권은 각각 240만 원, 200만 원 상승하면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하락세가 있습니다. 이 회원 자격 기한에 약정을 두고 논란이 됐던 H1클럽과 서서울 CC의 회원권 시세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H1클럽입니다. 이 H1클럽은 2019년에 호반건설이 인수를 하면서 리뉴얼을 하고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700만 원 하락한 5,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서서울 CC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500만 원 떨어진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서서울 CC는 조선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블루원 용인 CC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상승한 2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나 CC가 눈에 들어옵니다. 5천만 원 오른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곳은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고 소문난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걸까요? 어렵지만 좋았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곡 CC, 또 뉴코리아 CC가 각각 100만 원 상승했고 양산 CC와 골드 CC가 100만 원씩 하락하면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36홀을 갖춘 최대 규모의 내추럴 레이크 골프장인데요. 네, 골드레이크 CC 일반 회원권이 500만 원 상승한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평 베네스트, 강남 300, 김포 시사이드,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CC가 모두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제 가을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곧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주춤했던 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연간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골프장들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골프장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작에 골프장 회원권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네요. 뭐 앞으로도 근데 이 골프장 회원권은 당분간 이 사태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걸 알아볼까요? 골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것이 이 상식이 맞는지, 과연 이 골프 룰이 맞는지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골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매너가 될 수 있는 에티켓까지 여러분들의 골프 관련된 궁금증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골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노란톡방 내외경제 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에게 골프와 관련된 궁금증을 담아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과연 어떤 분들께서 그 고민과 궁금증을 담아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김단우 캐스터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골프에 관련해서 정말 이 고민이 많으신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연 중에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샤프트 대 헤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 질문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김재환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골프 클럽에서 샤프트와 헤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는 골프의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거를 따지다가 보면은 헤드가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꼈는데 네. 요즘에 골프에 대한 인기가 더 급증하면서 더 전문화가 되면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팅이 좀 전문화가 되면서 골프 클럽의 헤드가 약 30% 그리고 샤프트가 70% 정도로 중요도가 샤프트 쪽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손에 오는 그런 전달감 이런 네. 것들까지도 이제는 골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네. 그럼 헤드 3, 샤프트 7 이렇게 정의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론은 샤프트가 좀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 높이가 낮으면 거리가 더 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티 높이, 저 이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드라이버 칠 때 저희가 제일 롱티를 두고 치잖아요. 그렇죠. 높으면은 비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뜨니까 네. 멀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드라이버의 헤드를 보면요. 네. 평면 같지만은 사실은 약간의 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으면은 우리 드라이버가 뭐 10도면은 10도만큼 뜨겠지만 헤드의 윗부분에 맞게 되면은 12도 정도, 아래쪽에 맞으면 9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티를 낮게 꽂는다고 비거리가 멀리 가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 현상에 따라서 티 높이를 달리해서 티를 낮게 꽂거나 높게 꽂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맞바람이 불 때는 티를 좀 더 낮게 꽂으면은 바람을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겠죠. 반대로 뒷바람이 불 때는 티를 좀 높게 꽂게 되면은 헤드의 중앙보다는 약간 윗면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볼이 좀 더 뜨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좀 더 볼이 멀리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서 콕 티를 낮게 꽂는다고 멀리 날아간다가 정답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티를 높게 꼽은 게 더 멀리 갈 수도 낮게 꽂는 게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년 이상 된 재생볼을 사용하게 되면 이 비거리 등 성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요즘 골프 관련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네. 처음에는 골프공이 홈이 없었대요. 근데 그렇죠. 홈이 생겨난 게 치다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순간 홈이 있는 공이 더 비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딤플은 250에서 300개 정도의 딤플이 있는데 이 딤플은 우리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양력이라는 것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엔진이 꺼져도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양력이라는 힘인데 네. 이 딤플이 양력을 발생해 주게 해서 딤플이 없는 공보다 볼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상관없지 않을까요? 오래돼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골프의 그립이나 골프 볼의 재질이 네. 약간 고무라는 그런 성분에서 나온 성분입니다. 근데 골프 그립을 한 1년 이상 우리가 치게 되면은 그립이 경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립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되는데 네. 골프볼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골프볼도 이런 성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초기의 성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볼을 너무 오래 보관한 볼을 계속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 관련 고민이라면 뭐든 상관없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까지 속 시원하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다가 골프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매거진 위너스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